같네. 날씨도 참 좋다. 와, 몸매 진짜 좋다. 뉴... 안녕하세요. 네, 히말라야 그룹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웨비나 사회의 뉴스킨 사업가 김민수입니다. 날씨 화창한 4월의 좋은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어 즐겁고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 역시 아주 알찬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약 1시간 동안 주어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찾고 계시던 답을 풀어나가는 그런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고 명품은 단순히 재화가 아니라 사람이 명품을 만들고 사람이 명품이 되는구나를 느끼게 됐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늘 공유해 주시고 뉴스킨의 제품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늘 몸소 보여주며 증명해 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눔을 평생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많은 분들께서 이분 자체가 명품이다라는 말을 공감하실 듯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오브 엑셀런스 원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김레지나 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김레지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히말라야에서 초대를 받으면 왠지 더 설레이고 그리고 또 글로벌적인 사장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님들과 좋은 열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화두가 올해 그 2023년도가 코로나 이후에 전례 없는 큰 어떤 기회잖아요.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사실은 엄청난 경제 위기에서 뉴스킨에 들어왔거든요.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 위기가 없었다면 저는 기회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리먼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고 제가 하던 명품샵이 계속 잘 되고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 계속 잘 되고 있으면 변화할 의미도 없고 찾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리먼 사태 때 명품샵을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제 상황이 급박하게 전 세계가 바뀌는 그런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처음으로 제 직업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고 변화를 하고 뭘 찾아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를 잡은 것이 바로 누스킨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변화하지 않고 내가 하던 일을 계속 고집스럽게 하고 있었다면 엄청나게 망하지 않았을까. 망하기 직전에 발빠르게 명품샵을 권리금을 받고 물건과 함께 다 넘겨서 저는 손해를 한 개도 안 봤거든요. 오히려 권리금을 더 받고 끝났죠. 누군가는 그거로 그때 시작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게 딱 그 리먼 사태가 생각이 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뉴스킨 본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기운이 나한테는 뉴스킨에 입문한 이후에 최고의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리먼 사태 때문에 뉴스킨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뉴스킨에 한 번도 오지 않았을 사람이 지금부터 엄청난 스마트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를 잡으려면 변화를 한 사람한테만 기회는 온다는 거죠. 제가 변하지 않았다면 기회는 잡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당시에 뉴스킨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빈병이 있어요. 빈병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태어나서 첫 번째 직업은 그림을 가리키는 일을 20년 했어요. 저는 20살 이후로 돈을 벌지 않고 지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골프를 치러 가서 사업자를 만들려고 간다. 난 절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그 몸의 습관이 무섭거든요. 저는 사실은 놀아보질 못했어요. 일했던 사람은요, 일하는 거에서 기쁨을 찾고 계속 일하려고 하지 돈이 있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열심히 살던 사람은 저기 가나 여기 가나 다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게 무서워요. 정말 결단을 크게 내리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습관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저는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살만 해도 계속 일을 해요. 그게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대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발표가 남의 동시에 저는 미술학원에서 강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20년을 미술을 가르쳤고 두 번째 직업이 명품샵을 했고 세 번째 누스킨을 만났는데 저는 어차피 뭘 해도 열심히 할 스타일이었어요. 일을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랬어요. 제가 누스킨 하기 전에 명품샵 할 때는 명품샵에 필요한 저의 지식과 액션과 저의 모든 피땀의 노력이 빈병에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이 게임이다. 이 명품샵 하는 많은 샵과 나의 전쟁은 내 노력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스킨에 딱 입문했을 때 저는 그 전까지 누스킨의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누스킨이라는 병이 시작됐는데 이 병에 나의 누스킨에 대한 습득과 나의 액션량이 꾹꾹 채워져야 내가 누스킨에서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매일 채우는 거에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선릉에 처음에 이제 사무실을 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선릉에 그 땅을 제일 많이 밟은 놈이 선릉의 주인이지. 이런 생각을 해서 할 일 없어도요. 선릉에 매일 가서 1층을 밟고 왔어요. 제가 그랬던 거 모르시죠? 저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릉의 누스킨의 메카였으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책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 공짜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밥 한 끼도 거저 먹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은 공짜는 나한테 무섭게 후폭풍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가를 다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병을 딱 생각하고 머릿속에 이제부터 나는 누스킨의 병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시작을 했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은 어제를 기억하면 안 돼요. 이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고 매일 오늘 시작하는 거죠. 오늘부터 이 물병에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채우는가 어제까지 노력한 거 말고 오늘부터 뒤돌아보면 원래 돌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린 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이 물병을 누가 더 압축적으로 채우는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명품샵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그 명품을 좋아했어요. 좀 명품 좋아하게 생겼죠. 네, 명품 좋아합니다. 근데 명품을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유통을 한다면 최소한 그 상장돼 있는 물건을 유통하겠다. 저는 상장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주식을 했기 때문에 상장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어요. 그래서 상장이 돼 있는 브랜드를 난 유통하고 싶다. 그게 진짜니까. 그리고 그 명품이라는 그 브랜드의 가치는 상장돼 있고 그리고 항상 신상이 나와야 돼요. 매년 신상이 나오지 않으면 명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리먼 사태가 난 거잖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어떤 시기에
여러 가지 뭐 타임지도 보고 뉴스도 보고 막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게 이제는 명품이 아니라는 거가 나왔었어요. 2009년도 1월 달 타임지에 대서특필 땐 그 문구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는 앞으로 10년, 20년 메가 트렌드는 안티에이징이고 웰빙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티에이징하고 웰빙이 메가 트렌드고 명품은 메가 트렌드가 아니래요. 그 이유는 브랜드가 적은 브랜드가 다량을 판매하던 그런 2차 산업혁명 이후의 일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이후로는 브랜드가 많아졌고 그리고 브랜드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구의 숫자는 적은데 아니 한정된 숫자인데 브랜드는 많아져서 다량으로 판매하는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너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마다 브랜드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명품은 힘들다. 소량으로 파는데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보면 디올이나 루비통이나 그 모든 브랜드가 한 회사인 거 아시죠? 네. 한 브랜드가 그냥 갖고 있는 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품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니다라고 나오면 내 고집 부릴 리가 없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쓴 거니까. 근데 저는 안티에이징이나 웰빙을 전혀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찾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헤매는 시기에 7년 동안 뉴스킨 소비자였는데 제 대학 동창이 컨택을 저한테 7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들리던 게 타이밍이 된 거죠. 제가 103호에서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뉴스킨은 화장품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킨 설명회에서 제가 또 첫 강의를 운 좋게 권준범 사장님 강의를 들었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머리를 한 대 딱 맞았어요. 뉴스킨은 그냥 화장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에이즐락이라는 걸 개발했다는 거예요. 뉴스킨이. 에이즐락이라는 게 개발했고 전 세계 하나밖에 없고 온리 원이라 베스트일 필요가 없다라는 되게 거만한 그런 문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저게 진짜라면 내가 찾고 있던 안티에이징 메가 트렌드가 20년, 30년 간다는데 왜냐하면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그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그 사람들의 그 수요자가 모든 브랜드를 다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계속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안티에이징이다 그런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건강하는 거에 신경 쓰기 때문에 웰빙이라는데 여기에 파마넥스와 에이즐락을 저는 그때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이 회사가 상장이 돼 있고 뉴욕 증시에 등급도 좋은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제 주식했으니까 알잖아요. 뉴욕 증시는 이거는 굉장한 꿈의 그라운드잖아요. 거기서 내가 그거를 의심하거나 뭔가 해야 될 이유는 한 개도 없었어요. 그거는 공증이기 때문에. 전 공증만 믿거든요. 앞집 아줌마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이게 진짜라면 이 에이즐락으로 승부를 걸면 되겠다 하고 바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장돼 있는 회사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주주총회에서 먼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언스는 믿어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거는 강의에 엘빈 토플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83년도에 대학교 다닐 때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책이 80년도에 나와서 80년도 이후에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80년대에 좀 간지나려면 이 책을 좀 끼고 다녀야 돼요. 제가 이대 서양학과를 나왔는데 이대 미대라니까 다 머리가 비었다, 책 안 읽는다 이런 말을 미팅 가면 듣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미대를 무시해? 이대 미대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방을 날려주기 위해서는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끼고 다녔어요. 간지나게.
그랬던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 얘기를 이제 이영건 박사님 강의에서 들었어요. 그분이 이 분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읽은 책인데. 그래서 그때 2009년도에 입문했을 때 이 책을 다시 읽었어요. 너무 머리를 때려 맞는 느낌이었어요. 이 책에서 나왔던 그 프로슈머 마케팅이라는 거를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전 세계 뉴스가 난리가 났었어요. 세상에 별이 지다. 이분은 그 미래학자 그 부류에서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무리 지금 유발 하랄이나 여러 가지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이분급의 책을 만든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80년에 이 프로슈머 마케팅이라는 그런 신조어를 만드는 천재일까요? 이분이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책을 최근에 읽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세 번째 읽고 이해를 완벽하게 했거든요. 근데 아니 80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재택근무가 생긴다는 말을 그때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요. 그 문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정말 이분은 너무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그 프로슈머 마케팅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거 아무도 이해 못했는데 물론 저보다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이해하셨겠지만 전 이해 못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책에서 그 세상이 3단계로 변화되고 있다고 80년대 쓴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첫 번째 권력은 돈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 책에 권력이 돈이래요. 근데 그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권력인데 첫 번째는 어 왕이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귀족 사회에서 몇천 년 동안. 그래서 그 왕이 돈을 다 가졌고 권력도 다 가져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문제 아니었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업 주도형 마케팅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업이 왕이 됐고 지금 뭐 찰스 3세가 힘 있어요? 아니면 뭐 영국의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영국의 가장 부자는 다이슨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자는 지금 왕이 아니죠. 그래서 기업 주도형 마케팅이 됐고 기업이 돈을 제일 많이 가졌고 가장 세상의 권력자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기업 주도형이 되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정말 천재예요. 왕일 때는 왕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기업 주도형이 되면은 기업은 되게 많죠. 그러니까 1인자가 많아진 거예요. 1인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왕의 권력일 때는 어떤 세상의 문제는요. 답이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는 답을 하나를 위해서 막 교육돼지잖아요. 막 외우고. 근데 지금 학교가 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 주도형이 된 다음부터는요. 답이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인 정답 하나로 주입시키는 거는 다 틀린 거래요. 정답이 아주 다량해진 거예요. 주인이 다량해지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으로 바뀌었다. 그걸 80년에 썼어요. 소비자가 기업보다 주도한대요. 그래서 소비자가 기업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새로운 귀족층이 생긴대요. 그게 프로슈머 마케팅이에요. 소비자인데 생산에 참여를 하는 엄청난 기업보다 더 힘이 센 소비자,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소비자, 그런 유통에 더 힘이 커지는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는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답이 다 각자가 달라요. 각자가 방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방법은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 교육 사업이고 시스템 사업인 거 딱 하나만 정답이고요. 나머지는요. 전부 우리가 다 회장님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찾아내는 그런 게임이에요. 어느 사람이 내일 또 스타가 나올지 모르고
1년 뒤에 어떤 사람이 스타가 나올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 사람들이 주입식으로 가리키면 절대 안 되는 비즈니스가 바로 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명을, 보상이 궁금하잖아요. 보상을 이걸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제 스폰서님이신 이병진 사장님한테 이 보상을 들었거든요. 그때 완전히 머리를 한 대 맞았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저거 나는 명품에서 몇 천만 원짜리 악어백을 파는데 그 12,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팔고 뭐 어떻게 부자가 되지?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설명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엘빈 톨플러가 말하는 소비자 주도형 시대가 됐고, 그 소비자가 기업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가는 새로운 귀족층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기에서 보면 너무 놀라운 사실은 회사가 20%를 가져가잖아요. 물건 하나 팔렸을 때. 그런데 우리 같이 유통만 하는 누스킨 사업자가 58%를 가져가요.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가요? 우리가 더 가져가요? 우리가 더 가져간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생산에 참여하는, 그 유통하는 소비자가 기업보다 더 주인이다. 우리 이 누스킨에서 제일 많이 가져간 기록자가 뭐 시동인가 중국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 기록이 월 38억이다 이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보다 더 많이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 큰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엘빈 토플러의 프로슈머 마케팅을 이해하는 순간 저는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아, 이게 자본주의의 신보상이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누스킨 본사가 이야기하죠. 39년 됐는데 누스킨이 주는 이 58%의 모든 보상을 가져간 스타가 아직 안 나왔대요. 6단계까지 전부, 내가 6명 있고 그 6명이 6명씩이 6단계까지 다 내려가서 돈을 가져가면 10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가져간 사람이 없거든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파워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 제가 바라보는 이 뉴스킨의 비즈니스는 너무나도 큰 그림이었어요. 살떨리는. 정말 우리 집이 귀족이 되고 엄청난 기업가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구나 해서 시작한 저와 그냥 작게 보고 시작하는 사람과는 시작이 달랐던 거죠. 지금도 뉴스킨을 생각하면 살이 떨려요. 이건 내가 부족해서 못 가져가고 있는 거지, 뉴스킨은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킨은요, 명품 기업 맞아요. 상장돼 있고요. 그리고 신상이 해마다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나와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보셨나요? 이런 네트워크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엉뚱한 걸 가지고 상장도 안 돼 있는 거, 그리고 신상도 안 나오고 막 식전 거를 계속 유통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와 고민을 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제가 어이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진짜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자 주도의 마케팅 시대로 왔기 때문에 1인 기업, 그냥 하나의 유튜버,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막 굉장한 돈을 벌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어때요?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답을 하나로 몬다면 그거는 이제 중세 시대, 중세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뉴스킨도 사실은 1.0이 있고 2.0, 저는 2.0, 지금 3.4점이잖아요. 지금은요, 정말 그 경험만 그냥 알려줄 뿐이지 답을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의 답은요, 답이 아니에요. 저도 계속 배우고 변화되고, 지금 세상은요, 정보를 계속 가져가는 사람의 게임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정보를 시작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강의를 딱 이병진 사장님한테 강의를 들었을 때 이 몬드리안의 나무가 딱 상상이 된 거예요. 내가 혼자 시작해서 하나가 지금 딱 올라왔는데, 새싹이 올라왔는데, 뿌리에서 이병진 사장님
그다음에 이경숙 사장님, 그다음에 제가 딱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나인데 아직 소비자도 없고 나 1이에요. 그런데 내가 엄청나게 전파하고 커지겠구나. 그게 딱 상상이 되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500명이면 1억이구나. 5,000명이면 10억이네. 막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니까 이 그림을요, 벽에다 딱 붙여놨어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된다. 매일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당시에 저 혼자 시작했지만 여러분들도 다 혼자 시작했죠. 누구나 다 시작은 혼자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소비자, 파트너 다 있잖아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게 어느 날 터지면 그게 막 하루 솔직히 터질 때요. 저도 경험했지만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막 50개씩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없어질 때도 그렇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살아있는 비즈니스예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AI가 나와도 리크루팅은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요, 정성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썩지 않으려면 내 스폰서들과 양분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스폰서들과 양분, 이미 내가 밑에서 양분이 안 오면 뿌리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 썩어버리잖아요. 내 파트너가 다 없어져도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다시 100개, 1000개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이 비즈니스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실망을 안 해요. 한 번도 제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다시 해서 또 1000개를 만들면 되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저는 스폰서님들과 잘 살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매년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전 세계 경제 때문에 리먼 사태처럼 지금 엄청난 기회의 해예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1년에 2개의 선판매를 한 건 최초예요. 제가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항상 굉장히 큰 기회를 가을에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상반기, 하반기를 다 줬어요. 이거 처음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전례 없는 기회라고 보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하반기예요. 하반기에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서 싱가포르 가고 두바이 가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를 잊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게임이에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6월 달에 또 봄 판매가 있고 바디 아이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바보는요, 과거에 머물고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미래를 매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활짝 펴요. 다시 오늘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쵸? 오늘은 영어로 선물이잖아요. 이 최고의 기회.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TR 미든 바디 아이오건. 앞에 뭐가 붙죠? 에이즐락이에요, 여러분. 저는 에이즐락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 에이즐락이 시작됐고요. 저는 그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 전에 제품은 나보다 선수가 너무 많으니까 승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에이즐락은 나와 함께 시작하니까 내가 20년 된 분이나 10년 된 분이나 나하고 기회는 똑같다. 내가 주인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에이즐락은 내가 주인이 되려면 나한테 매출이 제일 많이 나려면 내가 제일 많이 써버리자. 이 사업은요, 가짜가 아니고 장사꾼이 아니고 이건 본질이에요. 찐이에요. 내가 진짜 좋아해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임상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갈바닉 데몬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얼굴에 얼마나 많이 했냐. 그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에이즐락을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워렌 머핏을 항상 존경하거든요. 근데 워렌 머핏의 말 중에 제 머리를 탁 치는 게 뭐냐면 워렌 머핏이 그러는 거예요. 돈의 개념은 알려주잖아요. 돈에는 두 가지가 있다. 돈은 그냥 just money. 또 하나는 에셋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산이다. 그 자산이라는 거는
굴러가서 더 불어나는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지돼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저축은 바보가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축하는 거는 돈이 썩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바뀌는데 박아두면 내 돈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굴러가는 거에 돈을 써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 수입이 100원이면 40원은 그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40원은 띄어놔라. 그리고 40원은 굴러가는 돈으로 써라. 20원은 생활비를 써라.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어릴 적부터 저의 엄청난 인생을 바꾼 그 목표였어요. 저희 남편도 보면요. 병원 하잖아요.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전에 세금 낸 5억을 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갑자기 어떻게 현금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번 돈에서 40%를 세금 내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국가와 동업해 그렇게 말하거든. 국가가 40% 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 맞아요. 세금 40%, 40%는 굴러가는 돈에 쓰고 20%는 그게 내 돈인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쓸 때 굴러가는 돈인가 아닌가? 그 굴러가는 돈에서 또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해요. 굴러가는 돈의 반은 그 어떤 투자로 쓰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산가 투자가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의 반은요. 정말 중요한 투자를 하라고 해요. 그 정말 중요한 투자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워렌 버핏이. 나 자신의 투자를 하는 게 굉장한 투자다. 남의 기업만 맨날 투자하지 말고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그게 복리가 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투자를 길게 하지 짧게 하지 않는다 이래요. 저는 누스킨의 긴 투자를 보고 있는 거지 짧은 투자 한 번 하고 치고 빠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바보들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하루라도 나이가 적을 때 시작하면 좋다. 그러니까 일찍 젊은 사람이 뉴스킨에 들어오면 엄청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먼저 하니까. 근데 하루라도 먼저 하고 치고 빠진다가 아니에요. 그건 바보. 왜냐? 우리는 끝없는 성장을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지 그 돈 몇 푼 벌었다고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인데 저는 에이즐락을 어떻게 바라봤냐? 기가 막힌다. 에이즐락을 사용하는 돈은 나를 더 젊게 만드는 거라 엄청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가장 그 약점이 뭐예요? 컴플렉스가. 인간의 가장 약점은요. 신과 다른 거는요. 한정된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살고 죽어요. 그게 가장 약점이야.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예쁘든 뭘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어느 날 죽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데 거기서 시간을 버는 게 돈이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 시간은 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내가 뭘 바꾸느냐면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뉴스킨의 가치를 갖는 거는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단체가 일하는 거니까 나 같은 아바타가 내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내 밑에 다운라인이 100명이면 24시간, 난 24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데 100명이 나와 똑같은 24시간을 일하면서 돈을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리크루팅 할 때 얼마 전에도 무슨 자영업 하시는 돈을 대단히 버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한테 그랬죠. 사장님은 몇 시간을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은 거기 매장에서 꼭 있어야지 돈을 버는데 나는 내가 사장님보다 내 다운라인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 곱하기 24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머리를 한 대 맞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이즐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당신은 이대로 계속 늙겠지만 에이즐락으로 나는 시간을 계속 얻잖아요. 내가 더 살아갈 시간. 내가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오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100세까지 사는데 80대까지 일하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해리포터가 80살인데 인디아나 존스 다시 찍어서 개봉할 거래요. 근데 그 해리슨 포드가 너무 자기 관리를 잘해서 80세인데 그 액션 영화를 찍은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이제는요.
이미 80대까지 능력자들은 일을 해요. 일할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회장님들이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는 회장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일하는 질이 다른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가 에이즐락으로 무장이 되면 난 진짜 80대까지 멋있게 일할 수 있겠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도 또 20년을 놀아야 돼. 그쵸?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TR9T를 젊어지는 거기 때문에 TR9T를 8년 넘게 2013년도 선판매 이후로 지금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먹었어요. 제가 전 세계에서 TR9을 제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에서 나보다 젊으면 튀어나와 봐. 저는 이제 보톡스도 안 맞았으니까 자연 성형으로. 그리고 TR 미도요. 결국은 에이즐락이에요. 에이즐락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어요. 아니 살 빼는 거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젊어지고 살 빼는 거 있나요? 없어요. 젊어지고 바디 바꾸는 거 있어요. 바디 아이요. 에이즐락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이즐락을 쓰는 저의 그 제품 가격은요. 저는 워렌 머핏이 말하는 저의 투자라고 봐요. 그거는요. 굴러가는 돈이죠. 썩는 돈이 아니에요. 뉴스킨 제품을 쓰는 거는요. 나에 대한 엄청난 나를 건강하고 젊게 만드는 엄청난 투자 비용이에요. 그걸 만약에 안 쓴다면 바보 멍충이죠. 그래서 저는 뉴스킨의 제품을 엄청나게 쓰고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회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12달 동안 두바이와 싱가포르 내년 40주년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계속 소스를 던져주고 TR9T 프로모션 지금 또 됐잖아요. 얼마나 진짜 살 떨리는, 그쵸? 그래서 사실은 뭐 4월달 지금 오늘부터 미쳐도요. 이 사람은 기록을 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한 번도 그 한 달도 사장님들이 의기소침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그것만 믿으면 돼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항상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그 자세로 하고 있는가, 이거는 진짜 이제는 아까도 엘빈 토플러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답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 방법이 내 방법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 다 사람이 얼굴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관찰력을 가지고 성공자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얻어낼 게 뭘까를 봐야 돼요. 정말 지금은 귀가 뚫린 사람의 시대라고 봐요. 근데 그 사람의 방법이 그냥 똑같이 나한테 들어왔다고 해서 내 방법이 아니라 나와 조합이 돼서 새로운 게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엄청나게 성공했을 때 내 방법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또 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들이 뭔가 굉장히 터졌다면 그거는 사장님들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스타들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죠. 요즘에도 계속 스타들이 보여주잖아요. 저는 박명석 사장님이 뉴비트를 분해해서 다니는 거에 정말 제가 기립박수 쳤어요. 제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뉴비트를 분해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 열정, 그쵸? 그분한테 진짜 눈물 나는 열정이 보였어요. 너무 배울 게 많았어요. 정말로. 와, 정말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이길까? 그쵸? 그래서 진짜 사실 보면은 열정을 배우는 거죠. 열정. 내 열정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나도 괴력이 나오거든요. 제가 항상 믿는 건 뭐냐면 제가 존경하는 니체 선생님이 계신데 그 지금 시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을 많이 둔 사람이 게임이래요.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뉴스킨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지식 경쟁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은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찾아서 공부하는 놈을 못 말리는 거죠. 옛날에는 실력이 돼서 어느 학교 가야지 그걸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천지에 정보가 있는데 찾아보는 놈 게임인 거예요. 안 찾으면 정보가 많아도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새로 어 프레임이 바뀌잖아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 말은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세상의 그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골프를 치는데 그 티 놓는 곳이 여기였는데 일로 바뀌고 일로 바뀌고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저기로 바뀌었대. 그러면서 그쪽으로 치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습관대로 이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는 이 시점에서는 스승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승이 가장 최고의 스승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스승은 두 가지인데 책과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액션은 경험이고 공부는 책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우리가 그 사장님들의 강의를 저도 많이 듣는데 듣는 거는 그 사람의 경험을 내가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은 없는데. 그 사람 경험은 계속 듣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진짜 또 중요한 스승은 책이잖아요. 저는 이제 니체예요. 근데 니체가 왜 좋으냐면 니체는요. 저에게 계속 희망을 줘요. 니체가 뭐라 그러냐면 어 거기 초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니체 책에는. 인간은 초인간적인 능력이 있는데 신이 줬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초인간적인 일을 못하고 죽는 사람이 99%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의해서 너 얌전한 사람이야. 그러면 얌전한 사람으로 살다 죽는데요. 너는 산만한 사람이야. 그럼 산만한 사람으로 살다 죽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는 100가지가 다 있는데 어떤 걸 내가 꺼내느냐 게임인데 그걸 꺼내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운한데 엄마가 꺼내주면 진짜 좋은 엄마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칭찬해주고 길을 넣어주는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주눅 들어서 자기 걸 꺼내 보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99%래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조언을 하는 주변 사람을 다 귀를 닫으래요. 그리고 책을 보래요. 왜냐? 그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 내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초인간적인 능력을 다 꺼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니체의 충고를 들어요. 너는 오늘부터 시작해도 넌 괴력을 낼 수 있어. 그 충고가 낫지.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런 거는 하나도 충고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꼭 자기한테 맞는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어야 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인 기업 시대고 내가 브랜드고 내가 에이즐락이고 내가 하는 게 법이고 내가 새로운 기틀을 잡는 시대에 다른 사람 맨날 쫓아하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만의 브랜드, 차별화된 다 누스킨 하는 사람 많지만 난 진짜 얘하고 하고 싶어. 그런 거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복제에다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이런 엄청난 그룹을 만들 거 아니에요. 저 이 그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붙여 있어요. 제 방에. 너무 기분 좋잖아요. 아, 나는 전 세계 제가 박석범 사장님한테 이거 쓸게요 하고 말한 게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장님이 나는 24시간 내가 자고 있을 때 나에게 매일 그 모든 대리점이 움직이는 다운라인을 지구에 두고 싶은 게 내 꿈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써도 돼요. 뭐 이렇게 해서 공증받고 쓰고 있어요. 내가 어 이렇게 동양에서는 내가 깨 있을 때 같이 일하고 또 서구에서는 내가 잘 때 일하고 이런 거대한 그 제국 건설을 하고 싶은 야망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에이즐락 때문에 우리는 80까지 일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저도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뉴스키는요. 한 명만 뽑는 게임이 아니에요. 숫자 제한이 없거든요. 우리가 다 그냥 다 같이 각자 할 수 있어요. 제가 뉴스킨 시작했을 때
15년 사진이에요. 15년 전. 그때 되게 멋있다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15년 전. 지금 이 그 줌은요, 어플이 안 돼서 진짜 리얼리티잖아요. 왜 줌에는 어플이 없는 거죠? 전 그게 불만이거든요. 근데 줌 안에서 그 어플 없어도 저 얼굴보다 지금이 낫지 않아요? 그쵸? 에이즐락은요, 계속 나를 젊게 리셋하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에요. 에이즐락에 대한 설명은 할 필요도 없어요. 제 변화를 보면 돼요. 이때 제 딸이 중학생이었고요. 아들이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백만장자 됐을 때, 5년 됐을 때 이렇게 바뀌었어요. 젊어졌잖아요. 저희 남편도. 사실 최근에 저희 남편은 티알미를 복용하고 너무나 젊어졌어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진짜 멋을 부리게 됐어요. 배가 완전 없어졌거든요. 술배 있잖아요. 술배. 술배가 남아있었거든요. 그 술배가 완전 정리돼서요. 바지, 양복 전부 100%다 새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뉴스킨은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가족 사진 찍었는데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됐고요. 손주가 지금은 4살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생겼고 저희 아들도 의사예요. 그리고 저희 딸은 이제 그 뉴욕에 미대를 그 다니는 대학생이거든요. 지금 잠시 휴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저는 별로 변하지 않고 더 좋아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희가 만난 지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만난 지 4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지금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더 하거든? 저희 남편도 제가 만난 중에 요즘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킨의 가치는 제가 사실 그 아웃사이더가 변한 게 멋있다는 게 아니라 이 뉴스킨은요, 저에게 인사이드 멘탈을 너무 많은 변화를 시켰어요. 저는 뉴스킨 하기 전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부끄럼 타는 조용한 여자였어요. 지금은 진짜 어떤 말이 와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제가 그 요즘에 다시 초심으로 좀 재미를 얻고 싶어서 그 콜드를 돌거든요. 제가 티알미를 가지고 콜드를 돌았는데 되게 웃기는 게 정말 뻔뻔해졌어요. 제가 살 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가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저 살 안 빼거든요. 그런 돈 없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도 진짜 저한테 놀랐어요. 그럼 비누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이없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도 있는데?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어이없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까지 그 경지까지 갔어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예전에 정지용 회장님의 임자해봤어 그 책을 봤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직도 영업에 대해서 살 떨리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요. 입던 빤스까지도 팔고 싶은 사람이 부자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뜰 때 매일 뭔가 사고 싶대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맨날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가난한 마인드구나. 그 부자는요. 정말 입던 팬티까지 팔고 싶은 사람들이 부자래요. 그 정신을 제가 이어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를 정말 많이 갖고 싶고요. 제가 그냥 뭐 대리점 구축도 당연하지만 저는 소비자 구축도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제가 최근에 저희 파트너 제가 59세인데 39세와 59세가 프로필 같이 찍었어요. 20년 갭 차이의 파트너. 이것도 뉴스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지 어디 이런 짓을 하겠어요. 저는 정말 이런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뉴스킨이 저에게 준 성장은 어마어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담대해지고 어떤 말을 들어도 감정이 동요가 없고 내 관리를 하고 내가 내 목표가 있고 나의 그 1년 뒤, 2년 뒤의 목표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이달의 어떤 결과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뉴스킨을 너무 존경해요. 어차피 제가 어떻게 뉴스킨을 개발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킨의 공장을 만들 돈도 없어요. 저는 매일 뉴스킨에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 천재들이 84년도에 39년 전에 20대가 젊음의 비밀을 찾겠다라는 젊음의 샘물을 심볼로 회사를 만들까요? 얼마나 천재면 그게 가능하죠? 25년 만에 그걸 개발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20대에 저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저는요, 정말 그 뉴스킨의 창업자들을 존경해요. 난 죽었다 깨나도 이런 스마트함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은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만든 거에 프로슈머 마케팅으로서 이분들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요, 계속 공장을 짓고요, 제품을 만들고요, 개발하고 있어요. 저희는 유통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공장을 안 지어도 공장에서 배달을 빵빵 시켜줍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선한 부자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그 생각이 캠페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또 캐토릭이고 저도 그런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걸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캠페인에 점이라도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존경하고 매일 그 프로도를 보면서 제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뉴스킨은 저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어요. 제 자신이 준 적은 있겠지만 뉴스킨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또 더 멋있는 내일을 만들고 이 뉴스킨 안에서 많은 그 멋진 사장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됐다면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쉐어하는 거, 공유하는 거. 그래서 사장님들의 미래가 기대되고 저의 미래도 같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생은 한정돼 있잖아요. 오늘도 나라는 이 시계, 모래시계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에이즐락으로 모래를 더 끌어당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많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다운라인을 오늘도 만들면서 저의 시간을 또 모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혼자 하는 일은 세상에서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뭐든지 함께 해야지 내 시간을 버는 일이죠. 시간은 돈이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찐으로 돈을 많이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얻는 일이잖아요. 오늘도 히말라야에 오신 많은 사장님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들도 멋진 핑크빛의 그 모래알처럼 여러분들의 뉴스킨을 통해서 도구로서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용기가 부족하신 분들은요. 태양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나의 그림자는요.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림자 뒤에서 2인자처럼 뒤에 물러가 있으면요. 태양은 나를 더 쫄아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요. 지금은 누구도 답이 아니고요. 학벌도 답이 아니고 인물도 답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오늘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초인간적으로 할지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를 응원해주는 하루가 되시고 올해 모두 트립을 완수하셔서 내년 트립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김래진아 사장님께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진짜 강의를 듣는 내내 마지막까지도 소름이 여러 번 끼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답이 하나가 아닌 시대라고 하셨어요. 이 시대에 change,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chance, 이 기회를 찾기 위해 뉴스킨에 정말 많이 입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제 처음 알아보기 위해 오늘 오신 분들도
그 설렘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김래진아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히말라야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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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